1주년 하면서 여러 학자들을 모시고 건국 정신이 뭔가 이거를 하는 세미나를 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무도 우리나라가 국민국가를 만들면서 네이션 빌딩을 하면서 국민을 교육하는 그것도 네이션 빌딩이죠. 그 일에 대해서는 아무도 언급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승만 대통령이나 또 우리 건국의 어버이들은 정말로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 사람을 잘 키워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실력 양성론자들도 그 실력이란 게 교육이었거든요. 또 해외에서도 이승만 대통령도 한인 기독학원 같은 거라든가 또 이 만주에서의 많은 분들도 다 사람을 키웠잖아요. 그죠? 그런 점에서 우리의 건국이라는 것이 사람을 키우는 것 위에 섰지 않았나 하는 점을 주목하고자 이 글을 썼습니다. 당시에 아시다시피 일제시대 때 교육의 혜택을 받은 사람은 이력저력 해서 한 14% 된다고 그랬어요. 물론 이제 그 한말에는 흔히 얘기하듯이 식자 계급 계층이 한 1% 전후지 않느냐 이렇게 또 카운트하는 부분도 있고요. 어쨌든 80% 정도가 문맹인 상태에서 나라를 세워야 한다는 이 기막힌 현실, 정말 까망들하고 어떻게 무절해야 되는가 하는 깜깜한 얘기죠, 사실은. 그런 상태에서 시작했던 겁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시작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교육 입국론이라는 글을 쓰신 김현태 선생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이 교훈적 지식이 없으면 선동적 정치로 인해 백성이 우민이 되어 종족이 멸절할 수밖에 없다. 성경에서 나온 얘기를 좀 풀어쓴 것 같아요. 그죠? 아시다시피 내 백성이 지식 없으면 망한다. 또는 제대로 된 지식을 못해서 다들 이 요망한 짓을 하고 있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죠? 저는 우리나라가 일제에 의해서 합병될 때 그 방식에 대해서 저는 매수묵종법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매수묵종법. 매수라는 것을 아시다시피 왕족이라든가 고관대작이라든가 지역 유지들을 엄청난 돈으로 그리고 아주 괜찮은 자귀로 해서 매수했거든요. 그래서 입이 10개라도 말을 못했거든요. 왕실도 보존됐고 고관대작들도 잘 살았고 평생 호요식했고 나머지는 국민들의 몫이었죠. 고통은. 그렇기 때문에 매수묵종법이었습니다. 저는 이 방법이 상당히 탁월하다고 봐요. 사실은요. 앞으로 우리가 북한을 어떻게 해방시키고 통일시켜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한테 방향을 얘기하라고 하면 저는 매수묵종법이라고 합니다. 압도적인 경제력과 압도적인 도덕적인 또는 이 생활력이라든가 지혜와 합리성을 가지고 북한을 매수하고 북한의 지배자들이 아무 말 못하고 돈만 꿀꺽꿀꺽 삼키도록 하는 그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지 않겠느냐. 그러려면 우리가 빨리 10만 불 좀 가야 됩니다. GDP가. 1년 GDP가. 그래야 여러분들이 아파트도 살 수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아파트를 이렇게 많이 값을 올리는 바람에 제가 본 1인당 GDP가 10만 불은 돼야지 넘겨다 보지 않겠어요? 그죠? 북한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무튼 건국의 어버이들은 이 국민의 무식함, 무지, 문맥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김영삼 선생님께서 좋은 책을 소개해 주셔서 저도 그 책을 봤습니다만 버츠가 민주시민의 도덕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국민 제대로 기르려면 첫째, 건국 이야기 제대로 정확하게 들려줘라. 둘째, 헌법의 이념의 정신 제대로 가르쳐라. 셋째, 국민들한테 자유와 권리만 아니라 의무와 도리, 책임도 가르쳐라. 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를 해야지 국민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최근에 코어 스미스라는 사람이 서구의 자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에서 서구가 왜 망해가느냐라는 것을 중심사상 6가지를 말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기독교에서 나온 개인주의, 자유주의, 그리고 과학의 성과로서 공학적인 걸 통해서 경제성장에 대해서 우리는 진보한다 하는 낙관주의. 이 6가지가
점점 쇠퇴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118쪽 제일 위에 있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을 우리도 아마 유사한 지금 경로를 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118쪽에 했지만은 건국 헌법에는 사실은 자유민주주의가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냥 당시는 그냥 민주주의 하면은 그냥 지금의 말한 자유민주주의라 수긍을 했는데, 여러분 아다시피 공산주의자들이 용어 혼란 전술을 통해서 자기들이 인민민주주의 온갖 진보적 민주주의 수령 민주주의까지 다 민주주의라고 얘기하면서 올라가서 정말로 뻔뻔스럽게 그냥 자기들을 민주주의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가 역설적이게도 유신헌법에서 규정됩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란 말이 용어가 나오기 시작한 게 유신헌법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는 당시에는 나눌 것도 없었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잘 가는 애였기 때문에 당시의 경제도 어느 정도 사회주의적인 사회 정의를 우선으로 합니다. 근데 경제상의 자유가 시작되는 것들도 아시다시피 1962년에 박정희 시작부터 그때부터 이제 다시 경제상의 자유를 먼저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헌법의 전체적인 흐름을 좀 보시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87년에 와서는 이제 자유민주적 통일까지도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따라서 통일한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쪽으로 통일한다. 저는 우리나라 교육을 크게 봤을 때 일제하에선 교육 구국, 건국 때는 교육 입국, 그리고 전쟁기에는 교육 호국, 그리고 산업화기에는 교육 흥국 또는 교육 부국, 그리고 민주화기에는 교육 보국 나라를 위한다. 이렇게 발전해 왔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명실공히 전략적 선도국과 선진국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인류 교육이 우리의 지표입니다. 사실은 남이 하지 않더라도 더 좋은 걸 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건국헌법을 살펴보려면 사실은 그 이전에 어떤 임시헌법 내지는 준헌법이 있었던가를 살펴보는 게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리하면서 제가 이번에 더 주목한 것은 이승만, 특히 서재필 선생이 주도했던 필라델피아에서의 1919년 4월 14일에서 16일까지의 그런 한인대회, 거기서 나왔던 건국종지입니다. 카디널 프린시플입니다. 건국종지인데 여기에 보면은 아주 어떤 나라를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또 이제 상해의 임시정부하고도 헌법하고도 주고받고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거기 보면은 참 재밌는 표현 중 하나가 나옵니다. 국민들이 일단 무식하지 않냐. 그러니까 10년 동안은 중앙집권적으로 강력한 중앙집권을 통해서 국민들을 교육을 시키자. 훈련을 시키자. 10년 동안. 외국인이 봤을 때 뭐라고 합니까? 대한민국 조선,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아직 무식하니까 자유민주주의를 할 능력이 없으니까 신탁 통제를 하자. 이 얘기하고 별반 다르지 않죠. 이승만 대통령이 12년 동안 왜 그러한 대통령 중임제로 했던가가 여기에 건국종지에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건국종지는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우리나라 건국헌법에 영향을 미친, 그리고 건국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굳이 의원내각제 내지는 내각 책임제로부터 대통령 중임제로 가자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이때의 생각이 그대로 연장되어 있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국종지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임시약헌이라든가 여러 가지 나왔죠. 건국강령 특히 하면서 이 삼균주의가 나오면서 교육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치와 경제가 보통 나라의 모든 국민들의 기본 질서를 규약하는 건데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교육이기 때문에 조선 삼균주의는 그 점에서 교육을 상당히 강조한 편이죠. 건국헌법의 이념과 정신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건국헌법 자체는 아까 우리 개성호 교수님께서 전문부터 좀 잘못 썼는데, 근데 실제로 유진호 선생이 그런 얘기 합니다. 전문이라는 건 그건 사람에 따라 좀 주관적인 게 있기 때문에 전문에 대해서는 우리 토론하지 말자 해서 토론을 생략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런 원래 김이 운동에 따라서 제중 임시정부를 마련하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걸 보면 생략하는 바람에, 토론을 생략하는 바람에 스킵 그렇게 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진호 선생이 아예 그렇게 얘기합니다. 조항은 검토를 하되 전문은 그거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전문은 검토하지 않는다. 해고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빚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저는 지난번에 이 121쪽에 재성호 교수님 얘기하셨고 김주성 교수님 얘기하셨고 또 그 전에 김학성 교수님 헌법학자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이 건국 헌법의 이념이나 정신이 이러이러한 거다 했는데 공통분모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그건 분명합니다. 그분들이 건국의 어버이들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를 지향했다 하는 건 분명합니다. 지향했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르기까지의 방식은 좀 달랐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건국헌법의 여러 가지 경제적 측면 아까 사회정의 얘기했었죠. 특히 농경자 유전에 대해서 규정을 했잖아요. 그 나중에 농지개혁을 일어나잖아요. 그죠? 이 농지개혁이란 게 정말로 우리한테는 소중한 일이었잖아요. 아시다시피 6.25 때도 그랬었고 특히 농지가 많은 대지주들이 땅을 숨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기부 체납입니다. 그죠? 정부한테 이거 가지고 좋은 데 써라 하고 학교를 만드는데 기부 체납을 했잖아요. 그게 참 좋은 거였어요. 또 이 농지 개혁을 통해서 자작농만이 이제 소출인 양골 이렇게 농사 지어서 팔아서 아이들한테 공부를 시킬 수 있었잖아요. 그죠? 바로 이 농지 개혁이 아이들이 초등교육은 무상이었으니까 중등교육으로 학력을 높이는데 아주 큰 기여를 합니다. 이 농지개혁이. 내 땅에 있어서 농가 지어갖고 그걸 양국을 팔아갖고 아이의 공납금을 댔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1950년대에 가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하나의 조치를 취하는 게 있죠. 그게 뭐냐 하면은 대학생들은 징집, 병력을 유예한다 하는 징집 유예제를 합니다. 그러면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은 전쟁에 안 나가도 되거든요. 그쵸? 징집 유예제도가 1950년 2월에 나왔는데 그게 1956년까지 계속됩니다. 원래 사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으니까 대학생도 다 나와라 그래야 되는데 죄송한데 사실은 이런 얘기까지 하면 좀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얼마나 인재에 대한 갈급함이라든가 배고픔이 있었으면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감추고 전쟁에 안 나가게 벤폴리드 장군 아들, 워커 장군 아들 다들 미국의 장군들의 아들이 다 와서 피땀 흘려 싸우다가 죽기도 하고 많이 죽었어요. 그죠?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꼽을 쥐둔 거죠. 그걸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만약에 미국이나 얘들이 알았으면은 아이씨 좀 나와 이제 욕을 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겠고요. 건국 헌법의 이제 교육 우선주의는 저는 우리나라 헌법이 대단히 홍익인간적인 것을 처음부터 표방합니다. 항상 그게 이제 헌법 전문이 가만히 보면은 사람이 수신제가 지구평천하 그대로 나타나 있잖아요. 그죠? 그게 홍익인간이 그대로 나타나. 그게 계속해서 전문에 계속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게 어디로 오면 교육에 오면은 교육기본법에서 교육 이념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헌법 전문은 처음부터 국민들을 어떻게 훈련을 시켜서 어떻게 교육을 시켜서 나라를 꾸려갈 것인가 하는 얘기를 처음부터 한 게 우리나라 헌법입니다. 그래서 그 전문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찰가난한 시절에 초등교육을 6년간 의무교육, 무상교육을 했습니다. 대단한 결단이었고 또 그거 하면서 여러 가지 학교 짓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산의 20% 예산의 대부분이 사실은 미국의 원조였잖아요. 그죠? 그 원조 받아갖고 그걸 가지고 학교 짓고 또 선생님들 기르고 사범교육을 별도로 강조했거든요. 선생님 길러갖고 투입을 하고 매번 그 일에 스님들한테 우대해주고 그러한 일들을 계속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승만 대통령은 나라의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셨고 특히 아시다시피 하와이의 한독기들 학원을 팔아갖고 그게 15만 불이었죠. 그걸 팔아갖고 그다음에 인천시로부터
그 토지를 기부 채만 받아갖고 인천 하와이에서 인하대학을 만들었죠. 인천 하와이. 그 인하대학이 이승만 대통령이 이런 생각했어요. 앞으로는 문학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신학도 아니다. 공학이다. 공업비국이다. 공학을 해야지 된다. 이거는 뭐 인천 김성수 선생님 고려대학교 세웠던 인천 김성수 똑같은 얘기합니다. 문학보다는 앞으로 과학을 전공해라. 이렇게 말씀을 당부를 하시는데 똑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분들 우리 그 어려운 시절에 교과서를 무상으로 나눠주기다. 대금 받기도 했어요. 근데 이 아시다시피 대방동에 지금은 없었습니다만 그 국정교과서 주식회사 거기 생겼어요. 대방동에. 그때 그 인쇄기, 매엽기 이런 것들이 윤판기 이런 것들이 인쇄기기가 와서 1년에 3천만 부를 찍었습니다. 그 당시에. 대단하게 그래서 엄청난 사실은 우리나라 그 국민교육의 수준을 올리는데 그 역할을 했죠. 1인 1책. 누구나 아무리 가난해도 1인 1책. 책 한 권씩은 다 준다. 교과서 한 권은. 하는 것이 이승만 정부의 일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성인의 문맹 퇴치도 있었고요. 특히 그 막 원조 받아갖고 그 정말 달러가 얼마나 귀합니까? 금보다 귀한 달러인데 그 달러를 가지고 아이들 손에 학생들 손에 쥐어주면서 이거 가지고 와서 공학 배워라, 원자력 배워라, 철강 배워라, 기계 배워라, 화학 배워라 하고 대부분 다 이공계로 보냅니다. 이해합니까? 지금 중국이 이렇게 일어난 것은 제가 유학할 때 보면은 중국 유학생의 99%가 공학이었습니다. 중국 유학생들에. 그렇게 한 30년 동안 미국에서 다 빼간 거죠. 중국 애들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저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박정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은 보면 이제 초중등학교 보면은요. 일단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90%가 문과 출신이에요. 심각해요, 사실은. 고등학교 때부터 수학, 과학, 기술, 공학을 가까이 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 보면은요. 문과, 국어, 영어, 뭐 사회, 문과 수업 시간이 50%예요, 50%. 수학, 과학, 기술 하는 이과 수업 시간은 30%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가 이런 것은 정말로 앞으로 고쳐야 될 것들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제가 8개 영역에서 55가지의 그런 어떤 교육 개혁안들을 쭉 내놨습니다. 이건 뭐 우리 이메이 교수님도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쭉 하는데 제가 이제 이것을 해놓고 난 뒤에 제1번 항목이 보면은요. 제1번, 1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1번 항목이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17개 시도 교육청이 있고요. 그 아래에 176개의 시군구 교육지원청이 있고요. 367개의 직속기관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방만합니다. 그리고 교사들이 15년 되면서부터 장학사 시험을 쳐서 우수하고 열이 있는 사람들이 학생을 가르치지 않느냐. 국공립학교에서는. 다 장학사 돼서 나중에 교감 되고 교장 되려고 다 거의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공교육이 문제가 돼서 여러분처럼 이렇게 학교를 대안학교에 와서 이렇게 공부하는 그런 일이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직원당 학생 수가 20명, 30명밖에 안 되는 교육 지원청들이 많습니다. 강원도 인구가 학생 인구가 유초, 중, 고등학생 인구가 16만 5천 명이거든요. 근데 강원도 교육청, 강원도 17개 교육지원청이 있어요. 제가 보면 교통통신이 발달했기 때문에 춘천교육지원청, 원주교육지원청, 강릉교육지원청 이 세 개면 또 충분해요. 충분한데 왜 저렇게 하고 있느냐. 교감, 교장 되기 위한 통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이 잘 될 수가 있겠어요. 응? 그저에 그리고 다행히 또 윤석열 대통령도 그래 이제 또 추경호고 재경부 장관 그분들 이제 공공기관의 파티는 끝났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파티는 끝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나라 교육이 좀 더 학교 중심으로 또 교사와 학생 중심으로 넘어가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어차피 교육이라는 것은요. 지식 측면에서 핵심 개념을 폭넓게 이해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기능을 고도로 숙달시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핵심적인 가치를 깊이 철저하게 함량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되는 건 뭐냐 하면은 제일 어려운 게 사람 되는 거는 가치 교육이거든요. 가치. 인생관, 가치관, 역사관이 분명했을 때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 점에서 이 가치 교육이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잘 안 되고 있고 힘든 교육입니다. 그래서 제한교육도 이제 나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 건국의 가장 핵심적인 태제가 그 과제가 사람 키우기였다. 인재를 키우기였다. 그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능정보화 사회가 되더라도 마찬가지. 어차피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좋은 인재를 기르는 것이 최고의 국가를 튼튼하게 부국강병의 기초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건국헌법에서도 그러한 것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